이곳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여기는 당대 최고 재상 유성룡 선생님 묘소에 왔어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당대 최고의 재상이었던 유성룡 선생의 묘소가 어떤 면에서는 너무 초라해요. 그 다음에 너무 안타깝게도 절손 자리에 유성룡 선생님을 모셔놓은 형국이거든요. 이런 데 자리에다가 유성룡 선생님을 모시면 대가 끊어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미 대가 끊어졌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족부 체계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유성룡 선생님이 대가 끊어졌는가 안 끊어졌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자리는 대가 끊어지는 절손 자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자리가. 그래서 조금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자리는. 예. 그리고 순전 자리다 보니까 여기가 수맥이 너무 많아요, 이 물이. 저는 꽤 의심했던 게 뭐냐면 당대 최고의 재상일 정도로 영의정까지 지냈던 분이 그 정도의 학식이면 풍수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풍수를 못한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참 안타까워요, 어떤 면에서는. 올라가 보시죠. 요 아래는 다 물지거든요, 이렇게. 물이 차 있는. 그리고 흉당이고요. 예. 그리고 이런 데는 아무리 잘해도 때가 잘 자랄 수가 없어요, 이 터가. 이거 자풀이 막 엄청 우거졌잖아요. 예. 때 관리를 1년에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요. 여길 보면 비석이 그래도 좌측에 있죠. 비석 자체가. 성물은 잘 갖춰져 있네요. 아니, 잘 못 갖춰졌어요. 재상 정도 하면 이 정도는 재상의 묘가 아니에요. 그냥 하급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묘보다 조금 좋은 정도. 예. 그래서 문간이었기 때문에 문인석은 양쪽에다 놨거든요. 근데 문인석도 어디에서 싸구려 갖다 놓은 것처럼 해놨어요. 원래 재상의 문인석은 틀리거든요. 유성룡 선생님은 어떤 인물인가요? 유성룡 선생님이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임진왜란을 승리로 만드신 분이에요. 악착같이 이순신 장군님이 백이 없었어요. 줄도 없었고. 그런데 유성룡 선생께서 악착같이 백을 해주시고 악착같이 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상군 통수권을 행사할 때 이순신 장군을 밀어줬고 임진왜란을 첫 승리를 안겨줬던 게 어떤 면에서는 유성룡 선생님의 공덕일 수가 있어요, 이 자체가.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건 유성룡 선생님하고 태계 이황이 없었으면 임진왜란이 있었을까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게 선조를 발탁한 게 누구인가요? 그게 유성룡 선생님께서 선조를 발탁했어요. 선조를 임금으로 만든 장본인이 유성룡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유성룡 일파들이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선조에게 고했어요. 있는 대로 고하지 못하고 전쟁이 안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고하고 10만 양병설을 주장할 때 윤두섭 일파들은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공 계속 있다가 유성룡 선생님이 맨 마지막에 공으로 끝나죠. 왜?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해전에서도 대승을 거뒀고 대승을 거둔 후 유성룡 선생님은 그 관직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임진왜란을 일으킨 장본인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임진왜란을 승리로 만든 장본인이 유성룡 선생님이셨어요. 이 산의 주산은 어떤 산인가요? 이 산의 주산은 영지산을 통해서 천둥산이 조산이고 상산이 주산이에요. 상산이라는 것은 첫째가 헤아릴상이다, 매산. 그래서 후덕함으로 주변을 이해하고 헤아려 나간다, 주변을 다 감싸는다 라는 의미를 들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조산은 하늘천에 등불, 등이라고 돼 있어서 강한 벼락이 사방으로 내려치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나 등불산이기 때문에 당당하고 웅장하고 대범한 사람이 아둔한 자들의 앞니를 밝힌다 라고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늘의 등불은 천둥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지산에서 내려오다 절이 되고 하나는 건무산으로 갔지만 하나는 천둥산으로 내려왔어요. 천둥산이 내려올 때 천둥산이 꼭 그 풍수학적으로 쫙쫙쫙쫙 갈라지는 형태의 벼락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산은 천둥산이요,
그래서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치는 산. 경상북도청은 칼 등짜리 춤을 추고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춤을 추는 형국이었거든요. 그러나 천둥산은 사람을 삽시간에 쓸어버리는 형태로 들어간 거예요. 그 자락에서 모든 게 다 평정하고 천둥이 다 우랑차게 다 빵빵빵빵 터진 다음에는 비가 그친 다음에는 모든 게 다 평안해요. 벼락이 언제 있었냐 이러할 정도로요. 그래서 상산으로 내려와서 상산에서는 그 벼락이 멎은 다음에 모두들의 공포심을 다 안정을 시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유선용 선생은 영지산에서 뿌리를 만들어 선조를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천둥산, 세상에 난리가 일어나고 벼락이 친 것처럼 임진왜란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임진왜란을 다 평정을 시킨 다음에 모든 것을 다 감안할 정도로 모든 걸 안정을 시킬 정도로 평을 만든 다음에 끝내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자리가 상산의 끝자리, 모든 걸 평하고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가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자리에 묘를 쓸 수 있는 인물은 어느 정도 인물인가요? 실제적으로 이런 자리에는 묘자리를 쓰면 안 돼요. 여기는 일반 평민 자리도 안 돼요. 여기는 묘자리가 나와서도 안 돼요. 아주 흉당 자리라. 그리고 여기다 묘자리를 쓰면 배가 끊어져서 절손이 되는 형국이에요. 여기서 보면 상산, 그 다음에 이 풍수의 형국에서 보면 매화나무 중앙에 핀 매화 꽃잎 중 좌측 꽃잎에 해당이 되는 자리. 그러니까 나무가 올라오고 천둥산에서 벼락이 때리고 평정을 한 다음에 봄이 올 때 매화가 피는 형태. 수많은 매화 중에 자매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자체가. 그 다음에 매화나무에서 수많은 매화꽃 중 매화나무 중앙에 핀 매화 꽃잎 중 좌측 꽃잎이고, 좌측 꽃잎은 지혜를 상징해요. 항시 좌측은 지혜. 오랜 세월 수많은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경험 중심 자리에서 제자들을 교육하는 큰 스승이 나오는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그러나 이 자리는 영의정의 자리는 아니에요. 정승의 자리는 아니에요. 왜? 흉당이니까. 그리고 이게 더 재밌는 게 많아요. 이런 곳에 묘지를 쓰면 매화나무 꽃처럼 수많은 인덕과 수많은 제자가 생기고 어느 분야에 있을지라도 지혜와 인덕이 있는 스승이 나온다라는 자리예요. 그러나 여기는 명당이 아니잖아요. 명당일 때 그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해라는 학파는 만들었지만 그 학파는 그렇게 크지는 못해요. 도산서원처럼. 좌측 자리 꽃잎은 지혜를 상징하나요? 예, 우측 꽃잎은 힘, 좌측 꽃잎 자리는 지혜, 좌룡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백호고요. 우백호는 힘을 상징하고 자청룡은 지혜를 상징한다. 그래서 항시 좌측 꽃잎이 좌측에 핀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지혜를 상징하는 자, 인덕은 갖고 있으나 지혜가 많은 자, 그래서 유성룡 선생님의 자리라고 할 수도 있고, 요 자리가 들어온 것 또한 마찬가지로 임진왜란은 승리로 끝마쳤지만 유성룡 선생 자체가 어떤 면으로선 선조를 안침으로써 나라를 망치게 됐던 주 장본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라를 망친 자는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좋은 명당에 못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유성룡 선생님은 마찬가지로 천의 흉당에 들어온 거죠. 좌측 꽃잎 자리이긴 하지만 순전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명당이라 보기에는. 그렇죠. 이 산 자체가 순막골이라고 해요. 요 골을. 순막골이면 물이 많다는 뜻이요. 물이 많으면 건수가 심하다는 얘기요. 그런 건수가 심하면 이렇게 때가 자란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때를 맨날 나중에 인식을 계속 해줘야 돼요. 5년. 맨날 후손이 끝나면 이제 끝나는 게 이제 나라 문화재니까 이렇게 관리가 되지, 안 그러면 이거 벌써 다 끝났어요. 봉봉 다 은어지고. 잡초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묘자리를 관리할 수가 없어요. 터 자체가. 또 보면 우사성이하고 자사성도 봐요. 개판으로 해놨잖아요. 너무 짧아요. 길고 푹 빠져야 되는데. 사성이 거의 또 형태가 다 뭐 없어졌어요. 그래서 유성룡 선생께서 만약에 본인께서 선조를 택했고, 그럼으로써 조선이 전란과 혼란, 천둥산처럼 엄청나게 번개가 치는 혼란기를 맞이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에요. 이런 게 풍수라는 거 잊지 마세요. 예, 주변을 보면은 남쪽에 낙동강이 유성룡 선생 묘를 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첫째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묘자리 쓴 것도 문제지만 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 자체가 낙동강이 때리는 형국이에요. 낙동강이 감아져도 현찬을 판국에 낙동강이 완전히 때려버려서 여기를 훅 파이는 형국이에요. 이 낙동강 자체가 동에서 서로 흐르는 형국이에요. 그러면서 유성룡 선생님 묘자리를 훅 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치고 들어오구나. 그렇죠. 그러면 여기선 유성룡 선생님 이 자리는 천의 흉당이지만 재물손괴수 건강에 관련된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 후손이. 그래서 여기다 묘자리를 썼을 때 아마 제가 봤을 땐 그 후손들은 병사로 다 죽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빈곤함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터 자체가.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안산 조산의 수많은 제자들이 이 유성룡 선생님한테 고개를 숙이고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생기는 게 있네요. 뭐가 문제냐면 바로 다 거지들만 붙어요. 아, 벼룩이 낯짝도 있지요. 배우려면 좀 쌀이라도 갖다 주고 돈도 좀 갖다 줘야지. 맨날 낙동강이 후벼 파먹을 정도로 맨날 유성룡 선생을 뜯어먹을 생각밖에 안 했던 거예요. 결국은 100명에서 뜯기는 거, 1000명에서 뜯기는 거, 10,000명에서 뜯기는 게 다 틀려요. 그래서 유성룡 선생은 10,000명한테 뜯겼기 때문에 아무리 재상에 동급이 있고 재산이 있을지라도 머지않아 다 고갈이 되고 다 쫄딱 망하게 되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자 가리키다가 빈곤하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게 참 안타까워요. 제가 봐도. 예를 들면 공자님한테는 자공이 있어서 자공이 돈을 많이 줘서 문제가 없지만 유성룡한테는 자공이 없잖아요. 이런 게 바로 문제가 있다는 점이죠. 예. 풍수를 볼 때 예. 강물을 보는 게 기본인데요. 예. 왜 이 강물이 치는데도 묘를 썼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좀 한심해요. 예. 강물이 치는 데는 쓰지 말라.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풍수이론을 무시했던 거예요. 간혹 가다가 재상 정도 되고 어느 정도 권위가 넘치는 경우 이 풍수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유성룡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풍수를 무시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요. 만약에 묘자리를 저 건너편에 쓴다던가 저 앞자리에 쓴다던가 했으면 유성룡 선생님은 그나마 조금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만약에 풍수를 맡겼다면 저는 유성룡 선생님을 보고 요 자리도 안 써요. 왜? 돈이 다 나가니까. 모든 게 다 모아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제자들이 나중에는 다 떠나는 법이요. 인간들이라는 것은 항시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라. 어려울 때는 도움을 받으려고 헤헷거리고 온갖 이 비아냥 소리, 온갖 아양 소리를 다 부리고 이익을 챙기면 그 스승이 아무것도 안 남았을 때 도망간다, 나간다, 다 까먹고. 그래서 결국 유성룡 선생님은 다 빈털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예. 여기는 안산은 어떤 산으로 봐야 되나요? 여기 안산 같은 경우는 너무 많아요. 유성룡 선생이 딱 봤을 때 안산은 오히려 잘못 잡았어요. 저 앞에 있는 산이 안산인데 차라리 이렇게 꺾어서 약간 더 꺾었으면 어땠을까요? 가운데 있는 쪽으로도. 그렇죠. 저 앞에 산이 감아주는 곳, 좌에서 감아주고 우에서 감아주는 그 중간에 삘자랗게 내려오다가 볼록하게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삼았으면 어땠을까요? 오히려 그나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조금 더 나았겠죠. 이왕 깨지는 거 돈은 없으니까. 그러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안산은 또 제자가 너무 많아요. 제자가 너무 많은데 제자들이 하나같이 돈을 안 갖다 줘요. 그러니까 스승이 빈곤한 자리예요. 이 자리 자체가. 그 다음에 안산의 형국은 수많은 제자들이 스승 앞에 조아리고 공부하는 형국이다. 이런 자리에 묘를 쓰면 사람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사람이 많다. 결과 사람이 많으면 재산이 많아야 한다. 재산이 없으면 이런 자리에는 흉이 된다. 아무리 재산이 많을지라도 결국 재산이 동이나 망한다 라는 뜻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제자가 너무 많고 제자들이 다 하나같이 거짓부랑이들이요. 돈 좀 갖다 주지, 재물 좀 갖다 주지. 지 선생 굶어 죽는데 지 선생은 피죽 먹는데 지들은 밥 먹으러 옮겨. 그러니까 결국은
유성룡 선생도 망하고 제자들도 망하는 형국이에요. 그리고 강해군을 통해서 강해군이 내쫓을 때, 강해군이 패군이 됐을 때, 그때 유성룡 선생님 자체 그 후손들도 힘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명심 또 명심하셔야 돼요. 왜? 강해군의 스승이 유성룡 선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임금이 패군이 될 때는 그 스승 또한 마찬가지로 패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빠이 고생을 하는 게, 그래서 결국은 돌아서 가시게 되는 거죠. 수많은 봉우리가 다 제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수많은 제자가 그렇게 많이 따르게 되면 스승의 묘자리는 최고일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병신 같은 제자들이 스승이 돌아가시면 그 중에 부자도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최고의 명당터를 해서 스승을 딱 앉혀드려야 되는데 저 병신 같은 제자들이 그렇게 안 한 거예요. 배울 때는 한없이 스승님 하더니 결국 스승이 돌아가시니까 이것들이 등을 돌린죠. 그래서 결국은 천의 흉당 자리에 묘지를 쓰게 되죠. 유성룡 선생님 자체가. 그래서 인간은 배은망덕하다는 거예요.